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를 만들어내게 되며 이 행동과 말투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행동 90% 이상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성취하는, 번영하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변해갈 것이고 나의 번영 역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는 풍수학을 공부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여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죠. 네, 이분들의 집은 대문에서부터 거실까지 쭉 들어가는 동안에요. 아, 이래서 이 집이 부자인 거구나, 역시 부자의 집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소품이나 배치까지 세심함이 하나하나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집은 분명 돈이 새어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 번영과 부,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그림 풍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풍수에는 양택과 음택이 있으며 양택은 산 사람의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음택은 죽은 사람의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풍수에는 내풍수와 외풍수가 있는데요, 이 중 내풍수가 여러분 가정 내의 인테리어나 소품, 배치 등을 판단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기본 골격인 위치나 구조 등이 중요하겠지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형식의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주택 역시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본에 더하여지는 소품들이 더 중요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 가정에 부를 가져온다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그림 풍수에 관해서 알려드리면서 그 위치와 배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란이나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모란은 전통적으로 부를 생성하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에 무조건 하나씩은 두어야 하는 그림으로 말했을 만큼 훌륭한 풍수의 그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요즘은 이 해바라기 그림 역시 재물과 부를 가져온다고 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인즉 노란색이 돈을, 황금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듯합니다. 또한 두 그림 모두 그 몽우리가 태양을 향해 있어서 당당함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듯합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 지나치게 이 그림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양기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기에 그리 좋다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 그림은 주방이 아닌 거실에 걸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 걸릴 벽면에 두어서 전혀 부담감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크기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그 위치는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약 30도 정도 위쪽에 걸어 두시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과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능하면 나무에 달린 과일 그림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여러 개가 담겨있는 그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인은 가족 간의 정을 말하고 가족의 화목을 말하고요, 또한 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풍수라는 관점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과일 그림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림들은 흔치 않은데요, 특히 이 중에서 사과 그림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 서양의 신화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 풍수학에서도 이 과일 그림은 행복과 풍요로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요,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하나씩 꼭 두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이 그림의 위치는 현관이나 복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거실에 두셔도 좋겠죠. 세 번째가 나무 그림입니다. 이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개와 고든 마음을 만들어준다고도 합니다. 이 그림 속의 나무는요, 가능하면 성목이 좋으며 외로운 나무,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산의 경치 속에 나무를 그려둔 것이라면 평화로움을 만들어 주어서 집안에 행복을 줄 것이니 아주 좋겠죠. 이 그림은 자식의 방에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한 거실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지만 절대 주방이나 안방에는 걸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항상 그림의 위치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약 30도 정도 높게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물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맑은 시냇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고요한 호수나 강, 바다 등도 있을 수 있겠죠. 예부터 이 물은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속에서도 물 꿈꾸면 돈이 생긴다고 말하죠. 또한 우리 장명학에서도 물 숫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모두 돈과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물 그림은 돈과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늘 흐르고 움직여야 하죠. 이 물이 한 곳에 머물게 된다면 부패되고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잖아요. 이러니 당연 그 그림 속에 물은 흐르고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 비록 큰 호수라고 하더라도, 큰 바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래서 물 그림 중에서 최고의 그림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그린 그림이 최고이고요. 그 물이 깨끗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풍수학에서는 최고로 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풍요로운 들판이나 산입니다. 이는 안정과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주방이나 거실에 걸려 있다면 이 가정의 안정은 보장될 것이고요. 이 가정의 재물적인 안정 역시, 번영 역시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물어 가는 그림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 꼭 햇살이 등장하는 그림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그림 속에서도 저녁 석양이 등장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녁 석양이 보기에는 좋고요. 색감 역시 운치 있고 좋아 보이지만요.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으로서 이 저녁 석양만큼 몰락을 의미하는 그림도 없다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오곡백과가 반짝이는 모습이나 산의 화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들판의 그림이나 산의 그림에는 반짝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용의 그림이나 거북이 같은 동물 그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림들은 모든 가정에는 걸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칫 그림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이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 그림이나 글씨에는 기운이나 영험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수만금을 주더라도 좋은 그림, 좋은 글씨 하나 얻으려고 하셨고요. 또 이를 두고 보며 그 기운을 얻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그림들 모든 가정에 절대 부담 없이 돈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그림들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하나 정도 집안에 걸어두시는 그 현명함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